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용인에서 장애 청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다른 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센터인 청년 중심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사실 센터를 설립하기 전까지 저는 변호사를 꿈꾸는 법학도였어요.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5번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잠시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든 안 되든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더라고요.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센터 설립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 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센터 설립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용인에 가게 되면서 다른 장애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활동가 단체장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께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이고 또 청년인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서 무엇인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뜻 있는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또 여러 지역 그런 단체장 또는 활동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휠체어는 언제부터 타신 건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척수신경이 조금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걷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는 거의 다 장애인으로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것 혹은 장애라는 게 오히려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를 입게 된 중도 장애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조금 걸을 수 있어서 부모님이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시면 거기서 이제 학교에 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생활을 했었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는 아무래도 이동 수업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지금 계속 전동 휠체어 타신 건가요? 전동 휠체어를 탄 거는 20살이 돼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타게 되었고요. 전동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제 삶도 조금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독립적으로 휠체어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혼자 이용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활동 범위도 훨씬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부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비장애인 중에도 체력이 약한 사람, 혹은 걸음이 느린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장애인 중에도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 혹은 손재주가 많은 사람, 체력이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 환경,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 거리감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감수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첨단 보조기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공공시설에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는 장애인분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어요. 결국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경험치는 점점 쌓이고 심리적 거리는 좁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도 더 높아지겠죠. 선생님의 꿈이나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는 저희 센터가 좀 잘 자리 잡아서 더 많은 장애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활동의 하나로 올해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장애 청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촬영물들을 업로드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자면 현실 정치에도 실제로 참여해 보고 싶어요. 제가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요. 밖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소리를 내어도 그 소리들이 입법기관까지 올바르게 전달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 많은, 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입법기관에 진출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고 또 법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착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실천하고 싶은 제도나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도 50% 이상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저상버스 100% 도입이 법률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도 전체 버스가 다 저상버스화 되어서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트립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실 이지트립과 함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시험에 떨어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지트립과 함께 여행하고 촬영하면서 나도 앞으로 무언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지트립이 추구하는 바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바와 그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지트립과 함께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함께 더 가야 할 곳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지트립과 함께 여행하고 함께 돌아다녔으면 좋겠고 앞으로 전국구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세계인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지트립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저도 함께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이지트립 화이팅!